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보건인구부가 11월 25일 수요일에도 도표 작업과 지도 작업을 안 해가지고 오늘도 좀 코로나 소식 간략하게 좀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TV 시청자 여러분, 카트만두에서 최일수 인사드립니다. 11월 25일 네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간략하게 코로나 브리핑 해드리고요, 두 가지 소식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5일 수요일 24시간 동안 신규 확진자는 1948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 수는 그래서 22만 6,026명이 됐고요. 1일 확진율은 21.1%였습니다. 그리고 카트만두 밸리 같은 경우는 총 835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10만 5,517명 기록하고 있고요. 전체 네팔 확진자 수의 42.86%는 카트만두 밸리에서 나왔습니다. 카트만두 밸리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카트만두가 635명, 랄리푸르가 113명, 박타푸르가 87명 되겠습니다. 활성화 케이스 보겠습니다. 활성화 케이스가 어제보다, 그러니까 전날보다 202명이 줄었습니다. 202명이 줄은 9,739명 기록하고 있고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카트만두 디스트리트가 7,660명, 랄리푸르 디스트리트가 1,499명, 박타푸르 디스트리트가 58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 환자가 9,739명인데 네팔 전체의 58.53%가 카트만두 밸리입니다. 60% 가까이 지금 올라갔어요. 지금 환자 수는 되게 전체적으로 네팔이 줄어들었는데 활성 환자가, 거기에 비율은 카트만두 밸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53%, 54% 이러다가 지금 58%까지 올랐어요. 지금 500명 이상 디스트리트 활성 환자 갖고 있는 데가 대부분이 다 나가고, 카트만두, 박타푸르, 그리고 랄리푸르, 그리고 카스키, 루판데이 요렇게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방들은 지금 활성 환자들이 계속 줄어들고 카트만두만 지금 집중이 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 환자가 카트만두가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28명이 늘었습니다. 28명 많이 늘었죠. 하루에 는 것 치고는 많이 늘었고 28명이 늘으면서 1,389명이 됐고요. 활성화 케이스는 16,639건입니다. 전날보다 1,220건이 줄었습니다. 1,220건이 줄었고, 그렇지만 16,639건 중에서 58% 이상은 카트만두 밸리에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완치자 3,140명이 나왔습니다. 3,140명이 나오면서 누적 완치자 수는 20만 7,998명이고요. 회복률은 92%까지 올라갔습니다. 테스트 수가 적으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역소는 전날보다 42명이 늘었습니다. 42명이 늘어서 669명이 집으로 가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PCR 테스트는요, 하루 동안 9,210건을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네팔 누적 PCR 건수는 169만 509건 되겠습니다. 확진율은 앞서 말씀드린 바 있듯이 21.1%. 네, 코로나 브리핑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의 제목은 한글로 번역된 네팔 시집,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 이러한 제목의 기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시인들의 시가 한국어로 번역되어 책이 나왔습니다. 여기는 기계의 도시이다 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시집에는 두 명의 시인 시 35편을 포함하여 69편의 시가 실려 있다고 합니다. 한국 유라시아 문화포럼에서 출간한 이 시집은 네팔 시인 뻐라짓 뽀무 씨가 감수하였습니다. 시는 모한 카르크 씨와 한국의 이기주 씨가 한국어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집에는 한국 산업 분야의 사회 문제와 기타 주제에 대한 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시집은 한국에서 일한 7명과 현재 일하고 있는 28명의 네팔 이주 노동자 38명의 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출간 계획을 짜고 시를 모으고 번역하고 편집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출판사는 삼창이라는
출판사입니다. 네, 전업 작가들이 쓴 시는 아닌 것 같고요. 한국에 가서 돈을 벌고 있던 사람들이 문학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한 6개 팀 정도가 문학 모임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의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모여갖고 쓴 시, 그런 작품들을 모아서 하나의 시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국 출판사를 통해 출판을 하였고요. 그리고 네팔 사람들의 그 네팔어로도 같이 실려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출판사를 말씀드렸죠. 삼창이라는 출판사고요. 그 시 제목이 여기 그 시집 제목이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 이렇게 나와 있듯이 그 네팔에서 한국으로 돈 벌러 간 사람들이 한국을 보는 눈이 이러네요. 보니까 한국을 굉장히 기계화된 나라, 그리고 굉장히 로봇가 많은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도 시집의 제목도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 뭐 기계의 나라란다 이러한 좀 표현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출판된 네팔 시집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요.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의 제목은 네팔 부패 사건 58% 증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11월 20 며칠이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국제 투명성 기구가 11월 25일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 동안 네팔의 부패가 58%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부패 지표 아시아 2020 보고서는 17개국 2만여 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서는 부패 사건의 50%가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과 관련된 개인 또는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43%는 의회 의원들도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지방정부가 가장 부패에 민감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나왔습니다. 설문 응답자의 40%는 지역기관이 부패에 가장 민감하다고 답했으며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 중 12%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답했고 21%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명 백을 사용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이 조사는 아시아 지역 17기구에서 실시된 아시아 최대 부패 및 뇌물수수 조사 중 하나입니다. 그중 네팔의 이웃인 인디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한 나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도에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 중 39%가 정부 당국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37%로 2위, 인도네시아는 30%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패 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몰디브로 2%의 사람들이 뇌물을 줬다고 불평을 했고, 일본은 3%로 2위, 한국은 10%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나이가 부패의 또 다른 중요한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18세에서 34세 사이의 사람들은 공공기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뇌물을 주거나 개인적인 연출, 백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네, 네팔의 부패 문제는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네팔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공무원들하고 어떤 접촉을 하는 이 접점에서 굉장히 힘이 든다고 합니다. 뇌물을 주지 않으면 일을 진행을 안 시켜주기 때문에 그 원칙을 지키면서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일반적인 그러한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NGO 영역으로 오면 더 심합니다. NGO 영역 같은 경우는 그냥 정말로 정식으로 하면은요, 사업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팔에서 가장 어려운 게 사회 발전을 좀 저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공무원들의 부패, 이런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팔 같은 경우가 지금 50년 전만 하더라도 네팔이나 한국이나 거의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년이 지난 네팔과 지금의 한국을 비교하면은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떤 이런 부패한 어떤 정부, 부패한 관료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네팔이 발전이 더딘 것도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좀 부패가 많은 이 네팔의 그 관료들 사회가 좀 바뀌지 않고서는 네팔이 좀 발전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해본 하루였습니다. 자TV는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카트만두 현지에서 네팔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업데이트 소식 받아보시길 원하시는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버튼 후에 나오는 알림 설정 전체 종모양 하시면은 가장 먼저 자TV가 보내드리는 모든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새로운 소식을 갖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